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거는요. 경희대 거예요.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죠. 음. 항상 그렇지만 시행 계획이고 안이기 때문에 요게 요런 단서가 항상 붙어 있어요, 맨 밑에. 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게 대교협이죠. 대교협 심의 결과 등의 이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4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에 대한 최종 확정 내용은 원서 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인제 뭔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본이 아예 완성본으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수정된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라고 안내 공지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모집 요강, 그리고 모집 요강 뒤에도 뭔가 변경 사항이 있는지 고런 것들을 입학처 공지사항에서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음. 고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관심 대학의 각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공지사항 가셔서 2024로 검색하면 나오거나,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거의 배너로 떠 있거나 요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니 대학에 따라서도 이거 24학년도 시행계획안 자체를 입학처에서 찾기가 어려운 대학들도 사실 많아요. 바로 맨 앞에 들어가자마자 탁 띄워 주면 이제 관심 있게 딱, 지금 제일 관심 있을 테니까 우리 예비고3 친구들이 다운로드 받기 쉬운데 막 검색하면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로 보시는 거예요, 목차.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집 계획안이든 모집 요강이든 어 전문 서류이기 때문에, 물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대학에선 이렇게 학생들 뽑습니다."라는 거를 안내하는 거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시성도 높이고 "이런 내용입니다."를 설명을 이제 구구절절하게 해 놓긴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읽어 보시다가 제일 좋은 거는 입학처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고3 올라가시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입학처 전화 문의를 이제는 생활화까진 아니어도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나의 목표 대학 입학처 전화번호 정도는 우리 이 휴대폰에 입력해 두자. 음. 요거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주 전화하셔도 돼요. 자주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요게 요렇게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본인을 밝히고 물어보면 돼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3 학년 올라가는 학생의 뭐 엄마인데요. 아빠인데요." 하시면서 문의하시면 돼요. 학생이면 "학생인데요. 지금 2 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하면서 물어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뭔가 입학처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께 뭔가를 요청하거나 여쭤보거나 이럴 때 약간 떨리는 것처럼 입학처 전화해서 여쭤보기 좀 떨려해요. 그쵸? 근데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객이잖아요. 잠재 고객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친절하게 또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입학처 인제 전화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나오는 서류 중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대학에다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의응답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시행 계획안이잖아요. 확정본이 아니에요. 늘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주 자세하게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입학처에 전화해서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최종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아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구나.'를 우리가 인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은 완성된 내용은 아니다. 나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고 부분까지 비교 분석하면서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집 계획안이나 모집 요강을 보시면 가장 먼저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 이 목차예요. 목차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이 페이지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안인데도 5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종 모집 요강은 거의 70-80페이지,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앞부분에 뭐 대학 홍보에다가 뒤에다가는 뭐 장학금, 연락처 뭐 이런 것들 쭉 안내들이 같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페이지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특히나 또 출력하셔 가지고 그래도 요렇게 손으로 넘기시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뭔가 좀 가시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이 컴퓨터상에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 스크롤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목차를.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각 대학에서 선발하는 이 전형들은 우리가 이 전형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그쵸. 어느 대학에 개설된 이 전형들은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 나는 범위로 최대한 많이 봐 봤자 기억 지역균형 전형이랑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나머지 전형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모집 계획안이나 모집 요강에는 이것들이 다 페이지가 동일하게 충실하게 해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화면으로만 넘기면서 보시면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목차를 활용하시면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핵심적으로 지원할 전형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지 요거를 인제 체크를 하시면서 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모집 요강과 모집 계획안의 경우에도요. 초반에 정말 이 학생부 전형 소개하고 초반에 인제 중급전형 처음 시작되고 이랬을 때는 이 목차도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조차도 이 대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래서 인제는 비슷한 목차대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앞에, 특히나 계획안에서는 제일 앞에 이 작년 대비 변화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요약 안내하거나 작년 대비 변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요걸 안내합니다. 요게 계획안에서만 더 잘 나와요. 요게 계획안에서만. 실제 최종 모집 요강은 이제 5월 말에 나와요. 최종 5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는 요게 안 들어 있을 경우도 많아요, 대학에 따라서는. 요건 계획 안에서만.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히려 계획안을 보시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멘토님, 올해 저는 고3이 처음인데 왜 작년 거랑 비교를 해야 하나요? 저는 2024학년도 것만 알면 되지. 아니 왜 2023학년도랑 비교해서 알아야 하나요? 자,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자, 왜 나는 올해가 고3이 처음인데 내가 왜 작년 걸 알아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작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요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뭘 확인하죠? 작년 입결을 확인하잖아요. 입시 결과. 우리 선배들이 몇 등급대가 합격했지? 나는 몇 등급대인데 여기 써도 되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 입결을 제대로 읽으려면 작년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았나를 봐야 돼요. 왜요? 대학이 해마다 입시 전형 방법을 똑같이 하면 안 봐도 되는데 자꾸 바뀌거든요. 음.
극단적인 경우에 이 경희도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는 이 교과 전형이었던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최저 전형에서 작년에는 교과에 서류가 반영된 요런 전형으로 또 특징이 바뀌었죠. 요런 것처럼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되기도 하고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이 되기도 하고 최저가 없다가 있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있는데 완화가 됐다가 강화가 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변화 사항을 모른 상태로 입결을 보면 입결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관심대학이다 그러면은 요 변화 사항도 봐주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지원하고자 생각하는 그 대학이라면, 그 전형이라면. 아셨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은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확정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좀 흐린 색깔로 할게요. 너무 흐린가요? 왜냐하면 여기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 요거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랑 모집 인원 요것도 사실은 최종 모집 요강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요걸 좀 보셔야 되고 모집 단위는 뭐죠? 내가 이제 지원할 전공명이죠. 모집 인원은 몇 명 뽑는지 요거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대학에 몇 명이 줄었다. 뭐 100명이 줄었다. 여기 90명이 늘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로 내가 쓸 그 모집 단위에 몇 명이 늘었나 줄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는데 내가 쓸 학과는 확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집 인원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전형별 지원 자격만 및 전형 방법 요약. 요거는 이 경희대가 요거 아주 매력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한눈에 우리 대학에 개설된 전형들 쫙 보고 어떤 고등학교 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요런 것들은 상당히 좀 친절하게 수요자 친화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주요 사항 보신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내가 관심 있는 전형들 각 전형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규는 이렇게 뽑습니다. 네오는 이렇게 뽑습니다. 기규는 이렇게 뽑아요. 고르는 이렇게 뽑아요. 논술은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난 실기 실적 준비 안 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다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실기 실적을 난 준비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지우는 거예요. 이 대학이 워너비 대학이라서 출력을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페이지는 그냥 다 과감하게 빼버리셔라. 아예 해당 안 되는 전형들은요. 빼버리세요. 나중에 헷갈려요. 아니면 그래도 뽑은 건데 그냥 갖고 있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 학생들 쓰는 컴퓨터용 사인펜 있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 페이지는 이렇게 X 이렇게 X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다단 출력해야 페이지 좀 종이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요게 이제 실기 실적 전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버릴 수 없잖아요. 요 페이지는 우리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컴싸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X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하셨죠? 요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전형, 나한테 필요한 전형. 근데 만약에 실기 실적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전혀 안 할 거다. 전혀 안 할 거다 하는 거는 지우셔라. 자, 정시 모집도 군별로 가군, 나군 뭐 따로 뽑으면 정시 모집 어떻게 뽑습니다. 전형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기타 안내 해가지고 그 뒤에 학생부 위주 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논술고사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뒤에 나오죠. 뒤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이 여기에도 해당되고 논술에도 해당되고 요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를 계산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의 이제 그 전형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를 계산해서.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냥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요거는 교과를 반영합니다라는 것만 여기다 설명하고 그 교과는 이렇게 반영할게요라고 하는 건 이 뒤에다가 몰아 놓는 거예요. 공통으로.
종합전형에서도 종합전형 서류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게요는 여기 뒤에다가 따로 몰아 놓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대교협에서 공통 가이드라인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전형 어떻게 뽑는지 체크하셨다면 그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따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차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목차를 쫙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캠퍼스 및 교통 안내, 뭐 그다음에 어떤 뭐 특정 뭐 광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더 붙을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제일 먼저 활용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어디겠어요? 주요 사항 들어가면 변경사항, 모집 인원 변경, 뭐 종합 전형이 평가 요소가 변경됐다. 앞부분에 주요 변경사항 한 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요런 내용들 이렇게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실 때 그 변화 사항조차도 어떤 전형에 해당하는 변화 사항인지를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 일정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 원서 접수일은 다 공통이에요. 원서 접수일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 5일 동안 해요. 항상 수시는 5일 동안 접수합니다. 그중에서 3일 이상 원서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일 중에서도 월, 화, 수 딱 3일 받고서는 원서 접수 끝내는 좀 상위권 대학들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5일 동안 충실하게 받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쓸 대학들은 마지막 원서 접수일 마감일이 언젠지 시간이 몇 시인지 이거는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올해도 12월 15일입니다. 작년에도 12월 15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충원 등록 마감 이런 거는 지금 보셔도 눈에 안 들어와요. 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요거만 중요하죠. 수능 시험일. 11월 16일이구나. 성적 통지일 뭐 이런 건 지금 안 들어오죠. 지금 안 들어옵니다. 원서 접수 1월에 하는구나.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계획안은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면접일 같은 그런 그 면접일 대학별 고사일도 모집 단위별로 시간이랑 뭐 언제 입실 시간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주는 그런 친화적인 대학이에요.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인데 이거는 전체 뭐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입학 정원을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전공의 세부 전공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전형별 모집 인원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학과, 그 모집 단위는 교과로 몇 명, 네오로 몇 명, 기균 중에서 몇 명, 요건 안 뽑네, 안 뽑네, 안 뽑네, 고른 정원내 몇 명, 논술 몇 명, 실기로 안 뽑네, 요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으로 18명, 수능 기준으로 2명, 요런 건 안 뽑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인원 수도 최종 모집 요강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모집 요강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인원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봐야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근데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이제 작년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구나. 요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모집 단위별로 쭉 나와요. 관심 학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모집 단위들도 해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올해는 이렇게 다 따로 뽑는다. 근데 내년에는 다 한 번에 묶어서 뽑는다. 막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글캠에 있는 통번역 대학들이 뭐 영어, 그다음에 영어 통번역, 그다음에 일본어 통번역, 중국어 통번역 다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멘붕이 왔었는데 올해에는 다시 부활을 하죠. 요런 식으로 없다가 다시 생기고 요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인문자연들을 요렇게 아직 나눠서 뽑잖아요. 인문하니 자연하니 요런 식으로 나눠서 뽑는데 이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나눠 있던 것들을 작년부터 이제 통합해 가지고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에서 이 문자에 이제 구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도 세부적으로는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나 방법 요약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수요자 친화적이라고 했죠? 보면은 직윤에 나 특성화고인데 직윤 지원할 수 있네. 요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 특목고인데 직윤 지원 가능하네. 이런 거. 국외고 분들은 해외고 분들은 여기 나 직윤 안 되네.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 해외고 국외고 분들은 네오 르네상스는 가능하네. 요거 지원 가능한 거죠. 활동 대체서식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지원하셔야 돼요. 올해도 해외고 친구도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네오 같이 준비하고 했는데 확실히 좀 학교에서 그 생활하던 그 패턴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준비하는 느낌도 많이 달라요. 준비하는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면접 준비 정말 타이트하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제 외교부 그 강의에서도 워낙 이제 해외 생활을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부를 이제 많이 드리겠지만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드렸고 이제 또 네이리스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리겠지만 정말 이 국내고 친구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대입 준비하는 것만큼 정말 해외고 친구들도 요 대입의 그 준비 정도라든가 특징에 맞춰서 많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어떤 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거 보실 수 있고 졸업 연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 2월 졸업생만 직유는 현역만 가능하고 졸업생들은 다 안 되는 거. 근데 네오는 상관없이 되는 거. 그다음에 졸업과 동등 이상 학력자니까 검정고시 친구들 지원할 수 있구나. 요런 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실기호수나 논술도 요런 거 자격 제한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요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당연히 특성화고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교과는 교과 학습 발달, 뭐 교과, 정량 평가, 최저가 들어있다. 이렇게 어떤 요소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거 주는 거는 요거 굉장히 수요자 친화적으로 잘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뒤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하나 요게 이제 소개가 돼요. 수시 모집 해가지고 직윤부터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최저 학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영 비율 70에서 30 뭐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만 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 보면 그래서 내가 지원된다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기가 헷갈리시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3개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렇게 헷갈리는데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표시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보시기 편하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각 전형들을 뽑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정성평가 할 거다. 서류평가 한다. 요 얘기만 있지 그 서류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 전형이에요 또. 그쵸? 그러면 그 서류를 어떻게 본다는 건 아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목차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나는 종합전형 어떻게 뽑는지 보고 싶은데 하면은 44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44쪽으로 가보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이 이렇게 뒤에 44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4학년도부터는 평가 요소를 이렇게 3개로 바꿔서 하죠. 3개로 바꿔서.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 경희대학교가 각 평가 요소들을 이 반영 비율을 가지고 4개 요소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안에는 각 요소의 반영 비율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영 비율이 없이 총합평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최종 모집 요강에서는 반영 비율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교과 종합평가에서 본다는 직윤에서 본다는 평가라는 건 학업과 진로 역량만 보는 거다.
공동체 역량 이런 거는 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면접은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보는데 어떤 식으로 보겠다. 8분 내에 18분 내에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런 걸로 보겠다. 그리고 교과 성적, 지균과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에 적용되는 교과 성적은 이렇게 반영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기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게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걸 안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인문계열은 국, 영, 수, 사, 한국사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 영, 수, 과 이렇게 반영한다는데요. 네오르네상스 정도 전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요것만 보시고 요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 보세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는 이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여기 하도 그렇게 헷갈리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로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반영하지 않아요. 네오는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학 것도 다 똑같아요. 교과 전형을 운영하면 뒷부분에 교과 전형을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전형에 해당되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당 전형을 반드시 써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합 전형도 이렇게 반영되죠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시면은 고3 친구들이 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진로 선택 과목도 3개는 반영을 하는구나. 요거 보셔야죠. 그리고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진로 선택 과목 3개를 반영하는 거니까 내가 3학년 때 나는 지금 생활과 과학이나 과학사를 진로 선택 과목 이수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안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3학년 학습 계획도 이제 짜줘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내가 다 잘하면 제일 좋고 항상 그렇지만 다 잘하면 제일 좋고 전략상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로 할 수는 없다. 반드시 뭘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요런 걸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50쪽에서 더 자세하게 해놨대요. 이건 이제 논술 반영 방법, 논술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다 설명되어 있고요. 출제 범위, 해당 모집 단위 이런 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성적 반영 방법 자세하게 주는 거예요. 지균 전형, 교과 80에 출결 봉사가 10%씩 들어간다. 출결은 3년간 미인정 결성만 반영하고 봉사는 3년간 총 봉사 시간을 반영한다.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이건 조기 졸업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지균은 현역만 하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 내용이 어차피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진로 선택 과목이 3개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수한 것만 반영한다. 최대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80, 20으로 반영한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수능 뭐 반영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뒤에 지도랑 캠퍼스. 이런 거 있다고 했죠? 국제 캠퍼스. 요거까지 보고 나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정시까지 보실 분들은 정시 내용도 계획 안에는 들어있어요.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 안에는 정시 내용은 없어요. 이제 9월이 되면 또 정시 모집 요강 그때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또 이제 달려가시는 거고. 근데 계획 안에는 정시 반영 요소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성적 정시 반영 방법. 그래서 뭐 인문 사회 계열 뭐 이수해야 된다. 어떤 전공들은 무슨 과목 이수해야 된다. 응시에 대한 것들 안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나와 있죠. 그래서 인문, 건축가노를 제외한 인문은 국어 35, 수학 25, 탐구 25 이렇게 영어는 15%, 한국사는 필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안내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인제 모집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계획안 이제 관심대학 입학처 가셔서 2024 그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고 대부분 대학 제일 앞에 배너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목차부터 보시면서 읽어 보시고 궁금한 거는 입학처 문의도 지금도 가능해요. 방학 중에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우리 라이브 방송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답변 드리고 이제 전화 문의를 해서 뭔가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요렇게 참고하시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